여러분, 만약에 빚이 1억 원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? 오늘은요, 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법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,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전 과정을 실제 법원 기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.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게 된 그 빚의 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네, 바로 이 금액입니다. 9,712만 259원. 이게 이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사람이 쥐고 있는 총 빚이에요. 와, 거의 1억 원에 가깝죠?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압도적인 금액입니다. 자, 그럼 이 엄청난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걸까요? 법원 기록을 보면 이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. 직업은 회사원이고 1인 가구입니다. 월 소득은 한 290만 원 정도 되고요. 근데 빚이 왜 생겼나 보니까 뭐 특별히 사치를 부려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.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인 거죠. 자, 이 빚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. 보시면 80% 이상, 그러니까 빚의 대부분이 저축은행에 몰려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신용카드사나 은행, 또 공공금융기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. 자, 이제 문제가 뭔지는 확실히 알았죠? 그럼 이 시스템,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?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가용소득이라는 걸 계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. 이 가용소득이라는 게요, 그냥 우리가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,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법에서 딱 정해준 겁니다. 내 전체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, 바로 그게 법적으로 정의된 가용소득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계산법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죠. 월 소득이 약 290만 원인데 여기서 법이 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143만 원을 뺍니다. 그럼 남는 돈이 145만 원 정도 되잖아요? 바로 이 남은 금액 전부가 매달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돈, 즉 월변제금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.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.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,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사람이 개인회생 말고 그냥 파산을 했다고 쳐요. 그럼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하잖아요. 그때 채권자들이 최소한으로 받아갈 수 있는 돈, 그게 바로 청산가치입니다. 이 사건에서는 그게 한 880만 원 정도 됐네요.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, 이 개인회생 계획을 통해서 갚는 돈이 아까 말한 그 청산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.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이득이어야 하니까요. 자, 비교해보세요. 청산가치는 약 880만 원인데 이 계획대로 갚으면 총 5,800만 원 이상을 갚게 되죠. 와, 거의 6배가 넘는 돈을 더 받는 셈이에요. 이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계획은 공정하다고 보고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계획이 승인됐으니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건 정말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. 일종의 마라톤입니다.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8년 10월까지 무려 40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. 이 40개월 동안 매달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. 1단계, 월급을 받습니다. 2단계, 법원이 허락한 최소한의 생계비로 한 달을 삽니다. 그리고 3단계, 남은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보내는 거죠. 이걸 40번 반복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힘든 40개월의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. 그럼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. 정말 극적입니다.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만 해도 9,600만 원이 넘었잖아요. 그런데 40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갚은 총액은 5,800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, 61%. 이게 핵심입니다. 결국 이분은 원래 빚졌던 원금의 61%를 갚고 이 모든 과정을 끝내게 된 거죠.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냐고요? 바로 법적으로 탕감, 즉 면제를 받게 됩니다. 애초에 쌓였던 이자는 물론이고 남은 원금 39%까지도요.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이에요.
채무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채권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받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?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 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?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실제 사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하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